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지 소로스, 세계 헤지펀드 대부라고 불리죠. 민주당 실세. 조지 소로스가 자신이 쌓은 250억 달러 규모 투자 제국을 37살 된 셋째 알렉산더 소로스에게 물려줍니다. 알렉산더는 민주당 최대 기부자인 아버지보다 내가 더 정치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아버지보다 더 활동적으로 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버지만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뉴스를 제가 접해봤을 때 알렉산더 소로스가 조지 소로스만은 못하다. 그러니까 아버지만한 아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로스 가문이 기울기 시작할 거다. 뭐 그렇게 희망적인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알렉산더 소로스가 자산을 지배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오픈 소사이티 재단 회장이 된 건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조지 소로스가 회장직에서 물러났었죠. 월가의 신화적 존재인데 조지 소로스는 생전의 후계자를 지목할지 둘째 아들 조나선 소로스가 후계자가 될지 뭐 이런 관심이 쏠렸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소로스 얘가 백악관에 한 27번 갔다 오래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런 모습을 포착하면서 이 사람이 조지 소로스를 이어서 투자 제국 이어받겠구나.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의 투자 제국을 이어받겠구나. 그런 얘기가 계속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 엄청 드나들었거든요. 오픈 소사이티 파운데이션은 소로스가 1993년 세운 자선단체죠. 2017년 가족 기업인 소로스 파운데이션이 보유한 180억 달러를 이전하면서 소로스 제국 정점에 있는 재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로스 헤지펀드사이자 가족 기업인 소로스 파운데이션이 오픈 소사이티 파운데이션 자산 관리를 맡고 있는 형태인데요. 소로스는 2004년에 부시는 세계의 위험이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조지 W 부시를 굉장히 싫어했죠. 그리고 부시 재선 막기가 내 삶의 투점이다. 이러면서 정계의 선거자금 기부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소로스가 선거자금을 기부하기 위해 조직한 소로스 슈퍼팩도 이끌고 있는데요. 알렉산더는 아버지 조지 소로스가 선거자금 기부하기 위해 조직한 소로스 슈퍼팩 이끌고 있는데 소로스는 약 1억 2,500만 달러가 슈퍼팩에 배정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렉산더 소로스는 UC 버클리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얼마 전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더욱 정치적이다. 아버지보다. 그러면서 성평등, 낙태권 이런 아버지의 진보적 가치를 더욱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의 우려가 크다면서 정치에서 돈을 빼고 싶지만 상대방이 정치에 관여하는 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거다. 이러면서 안티 트럼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소로스하고 자기는 거의 같다. 철학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급진좌하면서도 자칭 중도좌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사이티 파운데이션 활동과 관련해서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그리고 쥐스탱 튀르도 캐나다 총리 이런 정계 인사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좌파의 생각과 달리 대학 캠퍼스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자기 전 나는 빌 머러 쇼를 보고 자랐다. 그러니까 빌 머러가 HBO 리얼타임 진행자죠. 코미디언이면서 그 사람이야말로 지금 이제 중도자가 된 거죠. 옛날에는 그 사람 옛날에 중도였죠. 사실상 중도였는데 알고를 지지하지 않고 아마 그때 존 맥케인을 지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또 알렉산더 소로스는 민주당의 당의 지지 세력을 확장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쪽은 더 애국적이고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누군가 트럼프에게 투표했다고 해서 그들이 길을 잃었거나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의미는 아닌 거다. 꼭 이렇게 인종차별 얘기를 꺼내요. 민주당 쪽이 인종차별 더 심한 거 아닙니까? 공화당 지지하는 흑인이 있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조 바이든도 자기한테 투표하지 않으면 흑인이 아니다. KKK도 민주당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유대계 이민자, 헝가리 이민자인 조지 소로스는 1969년 다른 전설적 투자자인 짐 로저스와 The 퀀텀 펀드를 설립해서 10년 동안 수익률 4,200%를 냈습니다. 그래서 로저스 그리고 동갑인 워런 버핏과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데요. 알렉산더는 그동안에 언론에 별로 존재감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백악관 드나들면서 보수 언론 그리고 대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별로 커버 안 했지만 오히려 둘째 아들 조나탄이 후계자로 유력하게 지목돼 왔는데요. 조지 소로스는 총 3번 결혼했는데 첫 번째 부인한테서 2남 1녀, 두 번째 부인에게서 2남, 자녀 5명을 뒀습니다. 이중 차남 조나스는 일찍부터 펀드 매니저로서 아버지 사업을 도와왔는데요. 하지만 아버지 소로스는 동물적 감각으로 충동적이라면 조나스는 분석적이고 사색적이라서 충돌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인사에서 두 사람 의견이 부딪혔을 때 아버지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기업 내 자신의 권위가 훼손됐다고 느꼈다는 건데요. 조나스는 2011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늘 알고 있었다. 트레이더로서 아버지가 가장 잘하는 것이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알렉산더는 2004년 아버지 이혼 이후 오히려 더욱 가까워졌다고 그러는데요. 역사학 박사 논문 주제가 유대인 디오니소스, 니체와 문학의 정치학 이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지 소로스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2015년 소로스 재단으로 자리를 옮긴 알렉산더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 활동 기금을 늘렸고 거기서 이제 많은 점수를 받았다고 그래요. 아버지로부터 조지 소로스. 조지 소로스는 민주당의 실세죠. 힐러리 클린턴한테 기부 많이 했고 오바마, 바이든한테 이렇게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니까 2020년 대선 사이클 때 민주당 쪽에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그리고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고요. 사실상 비판을 안 해요. 소로스를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기본적으로 오히려 옹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소로스를 비판하면은 다 음모론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옹호를 많이 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알렉산더 소로스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